5장 2절 역쌍곡선 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서 공부했던 쌍곡선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는지,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역함수인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쌍곡선 코사인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이미 앞 시간에 배웠어요. 이 함수의 정역은 전실수범위고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우함수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같죠.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전 범위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2대1 대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역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 함수의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치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정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축소를 시키거나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축소시키면 정역을 축소시켰을 때 이쪽이나 또는 이쪽으로 축소시키면 분명히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쪽으로 축소시키든 이쪽으로 축소시키든 간에 이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x가 양수지만 이쪽은 x가 음수죠. 이왕이면 양수로 다루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x의 범위를 다음같이 제한을 두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제한을 두도록 할게요. 자, 이 범위로 제한을 두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 그려지는 이 그래프를 덧칠해서 다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 함수는 보다시피 이 범위 안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순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함수가 돼요. 치역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1대1 대응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함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정의된 함수를. 따라서 왼쪽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죠. 역함수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y는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역함수를 이제 오른쪽에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원래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에선 치역으로 갑니다. 원래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에서 정역으로 가죠. 자, 여기가 0,1이었기 때문에 이제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을 하면 요 점의 좌표는 1,0이죠. 따라서 정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프 윤곽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 빨간색 그래프만 따로 띄어서 여기다 그리면 바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했던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이 함수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의 정역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정역을 살펴보면 정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였지만 역함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잘 안다면 정역과 치역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하이퍼보릭 사인 x가 어떤 함수인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죠.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전실수 범위 내에서 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함수는 전실수 범위 내에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함수는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오직 원점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뒤에 가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증명하지 않고 평균값 정리는 이제 파트 2 미분편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지금은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정도만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여기다 그리려고 하는데요. y 이퀄 하이퍼보릭 사인 x를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대로 이렇게 완만한 S자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서 표시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 노란색 그래프가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였다면 오른쪽에 주황색 그래프가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 자, 이걸 읽을 때 아크 하이퍼보릭 사인 x라고 읽지 않고요. 보통 이제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라고 읽습니다. 우리말로는 쌍곡선 사인 함수라고 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의 정의역은 전실수범이고요. 치역도 전실수범입니다. 이제 정의역과 치역은 이제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기함수였던 것처럼 역시 이 함수도 기함수입니다. 하지만 얘는 우함수였지만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그래프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우리는 y는 이퀄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y는 이퀄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앞서 또 강조했었죠. 아크 탄젠트랑 비슷하지만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완만한 증감수예요. 완만한 S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배웠던 하이퍼보릭 탄젠트 x예요.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죠. 자, 이 함수도 전 실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는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려고 합니다.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함수는 정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만한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식을 y =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정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정역을 표시해 볼게요. 정역은 x들의 집합은 마이너스 1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계산해 보면은 치역은 전실수범입니다. 실수의 집합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다 등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여서 이 기호 표기는 전실수범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인데요. 이거 잘 보면 마치 뭐와 비슷하게 생기냐면 탄젠트 x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얘는 탄젠트 x 함수가 아니에요.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예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래프가 정역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즉 하이퍼보릭 탄젠트랑 아크 탄젠트랑 구별하고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랑 탄젠트 x랑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정역, 치역 다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인데요. 보다시피 얘도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입니다. 원점을 통과하고요. 얘도 기함수였는데 얘도 기함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역쌍곡함수, 역쌍곡선 함수 3개를 각각 원래 주어졌던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는 자, 우리는 이 하이퍼보릭 시컨트 x의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였죠. 이 함수를 역수를 취해서 만든 것이 하이퍼보릭 시컨트 그래프예요. 이 파란색 실선이 바로 하이퍼보릭 시컨트 x입니다. 원래 주어졌던 함수가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이다 보니까 그걸 역수를 취한 하이퍼보릭 시컨트도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입니다. 그런데 우함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에 대해서 y값을 공유하게 되죠. 2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전 실수 범위 내에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x를 양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x가 음으로 선택하든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제한을 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한 영역으로 제한을 둬야만이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치역의 범위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치역의 범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순감수 함수죠. 1대1 함수가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범위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범위 안에서 순 증가함수가 되니까 1대1 함수가 되고 치역의 범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범위에서도 1대1 대응이 되니까 각각의 역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은 x가 양수인데 이쪽은 x가 음수니까 일부러 음수를 다루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제한을 둬서 다루려고 합니다. 즉 x가 0보다 큰 같은 범위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0보다 큰 같은 범위로 제한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범위로 제한을 둔 것을 보라색으로 덧칠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건 이제 이 그래프를 이해시키려고 그린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이퍼블릭 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0보다 큰 같은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0보다 큰 같은 범위 안에서 이런 그래프예요. 정역은 0보다 크나 같고 치역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함수는 순감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x라는 직선의 대칭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y=x라는 직선의 대칭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자, 이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에서 치역으로 가고요. 이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정역에 해당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이 보라색 그래프를 y=x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주황색으로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블릭 시컨트 x의 그래프예요. 정역이 아주 좁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정역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정역은 x들의 집합으로서 x는 0은 안 들어갑니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치역을 살펴보니까 치역은 0보다 여기 1일 때 0이거든요.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래서 y는 0보다 크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버스 하이퍼블릭 시컨트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역시 인버스 하이퍼블릭 시컨트를 만들었으니까 인버스 하이퍼블릭 코시컨트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인버스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그래프를 그리려면 역시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래프를 y=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앞서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y는 이퀄 하이퍼블릭 코시컨트는 하이퍼블릭 사인의 역수입니다. 하이퍼블릭 사인이 이렇게 돼 있고 그걸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하이퍼블릭 코시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정역은 0을 제한 모든 실수, 치역도 0을 제한 모든 실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음수일 때 순감수, 양수일 때도 순감수입니다. 0만 아니면 이 함수 잘 정의되어 있고요.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죠. 이 함수의 정역 범위 안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고 y=x에 대해서 대칭을 그린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그래프를 이제 여기다 그려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 기울어진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함수가 바로 요 하얀색 그래프를 y=x에 대칭해서 만든 그래프로서 이것이 바로 인버스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x의 그래프입니다. 정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이고요. 치역도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았네요. 바로 우리는 6번째로 인버스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인버스 하이퍼블릭 코탄젠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이퍼블릭 코탄젠트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이퍼블릭 코탄젠트는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역수죠.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앞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완만한 S자 모양인데 그걸 뒤집어 놓은 함수가 하이퍼블릭 코탄젠트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함수를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이미 앞전에 배웠었습니다. 이 함수는 정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이고 치역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는 정역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y=x라는 직선의 대칭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버스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의 함수인데요. 원래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갑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치역도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은 것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돼요. 요 사이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요. 역함수도 여기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대칭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래프 윤곽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대략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x는 그래프가 매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역과 치역을 살펴본다면은 정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을 살펴보면은 치역은 보다시피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y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고요. 이 순서대로 맞춰서 써볼게요. x가 1보다 크면 양수가 나옵니다. 이 그림을 잘 알면 굳이 이 집합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쌍곡선 함수 6개의 그래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그래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자꾸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수학적인 결과들을 그래프로 이해한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식 자체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지각을 할 때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할 때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세요. 이런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프의 개념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미분적 분학은 그만큼 쉬워집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이 미분적 분학은 한마디로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함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이 미분적 분학을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두세요.